돌파 매매 전략은 저항선보다 지지선이 더 중요하며 가격이 갑자기 돌파할 때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 이후 돌파할 때가 진짜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략이 존재하나요? 비밀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나요? 지지선을 설정하고 저항선을 설정한 후 돌파가 일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가격이 갑자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큰 가격 상승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격이 반전되어 하락합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멍해집니다. 방금 일어난 일에 혼란스러워하고 포트폴리오가 엉망이 되었나요? 자, 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돌파란 무엇인가입니다. 돌파란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을 때 두 가지 모두에서 여러 번의 주요 거부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돌파는 가격이 이러한 주요 수준 중 하나를 뚫고 나갈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뚫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세요. 이 시점이 훌륭한 진입점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설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돌파 패턴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래할 때 머릿속에 두어야 할 여러 가지 주요 돌파 패턴이 있습니다. 깃발, 쐐기, 펜넌트, 삼각형,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패턴 이미지에 있는 정확한 움직임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움직임은 거의 정확한 패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패턴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움직임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패턴을 만드는 두 개의 추세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패턴이든 상관없습니다. 패턴의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 사항은 모든 패턴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격이 두 개의 주요 수준을 형성하며 통합되고 돌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개의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격 움직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주요 지점이 있을수록 저항선과 지지선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깃발 패턴을 만드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보통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돌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항선을 뚫고 나가는 것을 보면 그들은 즉시 여기에서 거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돌파였고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반전됩니다. 만일 거래를 했던 트레이더는 상당한 금액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는 모멘텀 캔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모멘텀 캔들은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지만 보통 큰 몸체를 가진 하나의 큰 캔들이나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세 개의 중간 크기 캔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모멘텀 캔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점이 높아지는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저항선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가격이 이 수준에서 여러 번 반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꽤 괜찮은 크기의 캔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저항선을 돌파합니다. 이것은 모멘텀 캔들에 대한 우리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문제는 캔들의 일부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모멘텀 캔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캔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선 밖에 또 다른 녹색 캔들로 저항선을 넘어서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모멘텀 캔들로 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빨간 캔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다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설정되어 있고 가격이 적당한 크기의 캔들로 저항을 뚫고 이동합니다. 큰 캔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모멘텀 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 확인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캔들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꽤 작은 캔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것이 큰 캔들을 가지거나 세 개의 녹색 캔들이 있을 때만 모멘텀 캔들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색 캔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매우 강세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거래에 들어갑니다.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둘째, 여기서 가격이 저항선으로 다시 하락하고 반등하거나 셋째, 저항선을 넘어 하락
하락하여 이것이 잘못된 돌파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돌림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거래에 들어가야 할까요?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전략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항상 제게 유리한 확률을 유지하는 것이죠. 되돌림을 기다리기보다는요. 저는 이 모멘텀 캔들의 마감 시점에 거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저항선 바로 아래에 손절매를 설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저항선에서 반등하여 제 손절매에 도달하지 않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격이 여기서 곧바로 상승한다면 저는 거래에 들어갑니다. 이 캔들은 모멘텀 캔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돌파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 손절매를 설정해둡니다. 이제 진입 지점이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돌파와 함께 수익 청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5배 비율로 수익 청산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이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두 단계 이익 실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먼저 진입 신호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 저항선 아래에 손절매를 설정하고 그 다음 이익 실현선을 설정할 것입니다. 가격이 1.5배 비율에 도달하면 이익 실현 지점에서 우리는 보유 주식의 절반을 매도하여 일부 이익을 보장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 계속 보유하고 손절매를 이전 이익 실현 지점으로 올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다음 이익 실현 지점은 지표에 의해 결정되며 그 지표는 추적 손절매입니다. 이 지표를 추가하려면 트레이딩 뷰로 가서 지표 탭에서 추적 손절매를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지표 설정으로 가서 ATR 배수를 변경합니다. 이 지표는 매우 간단하고 우리의 청산 전략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1.5배 이익 지점에서 주식의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보유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손절매를 이전 이익 실현 지점에 설정하고 추적 손절매가 색상을 변경할 때 거래를 종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적 손절매 지표가 색상을 변경했기 때문에 남은 포지션을 매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추가 이익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주식의 절반만 매도했을 뿐인데 만약 우리가 1.5배 이익 지점에서 모든 주식을 매도했다면 우리는 많은 상승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지와 저항을 만들기에 좋은 주요 포인트를 찾습니다. 추세선을 설정한 후 저항선을 뚫고 나오는 모멘텀 캔들을 기다립니다. 하나의 캔들이 추세선을 뚫지만 모멘텀 캔들로 간주될 만큼 몸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더 많은 녹색 캔들을 기다립니다. 세 번째 녹색 캔들을 확인하면 진입합니다. 그런 다음 저항선 아래에 손절매를 설정하고 이익 실현을 1.5배 비율로 설정한 후 가격이 이익 실현에 도달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식의 절반을 매도한 후 손절매를 이전의 이익 실현 지점으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 추적 손절매 지표를 켜고 색상이 바꿀 때까지 나머지 주식을 청산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색상이 바뀌면 거래를 종료합니다.